네, 안녕하십니까. 산 김영준 국어논술학원 중등부 팀장 김다은입니다. 최근에 선혼술형 이슈로 굉장히 뜨겁죠. 네, 현장에서 이 선혼술형 관련해서 또 질문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신데요. 사실 지금 현재 중학생을 자녀로 두신 학부모님이시라면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선혼술형 확대 이슈는요,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선혼수령이 좀 공론화되면서 또 고등 내신에서 좀 더 어떤 변별력을 가져오는 어떤 장치로 활용될 만한 그런 여지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선호수령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히면 좋을 것 같은데 독서를 많이 하면 선호수령 대비가 잘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남기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 중에서도요. 선혼수령 문장을 좀 어떤 그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독서를 잘하던 아이들이 고등 국어에서 흔들리는 경우도 흔치 않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왜 고등국어에서 요구하는 그런 선원 수령이라든지 고등국어 상위 레벨에서 요구하는 그런 국어 실력을 왜 책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갖춰지지 못했을까? 사실 이제 상위 레벨에서 고등국어에서 요구하는 국어 능력이 조금 더 좀 심화된 능력이기 때문이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등국어는 더 길게 긴 지문을 읽어야 하고요. 더 깊이 해석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오늘 학부모님들과 저와 함께 그럼 고등국어에서 어떤 힘을 요구하고 고등국어 상위 레벨의 국어에서 필요한 힘은 어떤 것이고 또 저희 산 김영준에서는 그런 힘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고등국어는 세 가지 힘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요, 긴 글을 구조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좀 끊어서 읽을 수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끊어서 읽는 한편으로 이 흐름과 연결을 파악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특히 문학 작품에서 표현과 정서를 그냥 인상에서 왠지 느낌적인 느낌 이런 얘기 학생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인상에서 멈추지 않고 근거를 잡아서 작가의 논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근거로 답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읽고 또 내가 생각한 내용을 답으로 정리할 수 있는 힘. 내 머릿속에 있는 사고를 정리된 문장으로 비약 없이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힘. 이 세 가지 힘이 한 축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고등국어 상위 레벨에서 우리가 좀 어떤 높은 곳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는요, 이 세 가지 힘을 각각 첫 번째 힘은 비문학 수업에서, 두 번째 힘은 문학 수업에서, 세 번째 힘은 독서논술 수업에서 한 축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등 때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사실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은 좀 뭐랄까요? 점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잘 버티는 친구들이 그래도 꽤나 있습니다. 네. 그 A가 한 학년에서 30%가 되니까 아무래도 절대평가다 보니까요. 네, 중등 때는 그래도 뭐 90점도 좀 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점수를 내고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쉽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마 학부모님들도 선배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학교에서는 점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하고 또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등 때는요. 지금 점수보다 앞으로 필요한
필요한 힘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앞으로를 기준으로 고등에서 필요한 힘을 미리 준비하는 방식으로 공부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고등국어의 구조에 맞춘 훈련에 따라서 천천히 좀 그 힘을 쌓아나가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원에서는 이 세 가지 힘을 하나의 축으로 균형 있게 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입니다. 독서 논술 과목에서는요, 읽고 생각하고 쓰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나의 사고로, 또 사고를 정확하게 문장으로 옮겨서 쓸 수 있는 힘을 반복적으로 누적하면서 훈련을 좀 시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정보를 구조적으로 읽어내는 힘을 비문학 수업을 통해서 길러내고 있습니다. 의미 관계를 분석하고 또 분석한 의미 관계를 연결하면서 이 전체 글에서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또 연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서술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분석적으로 읽어내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이제 매주 누적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표현과 정서를 해석하는 힘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힘이라고 하긴 했지만 추론 능력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추론이라는 거는 눈앞에 명확하게 딱 드러나지 않더라도 근거를 바탕으로 눈앞에 없는 것들을 좀 통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보고, 그것이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라 누구든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걸 수능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힘을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문학에서 필요한 것이 그런 추론 능력입니다. 인상에서 멈추지 않고 근거를 통해서 추론하고, 그 추론한 내용을 또 다시 서술형으로 그리고 또 객관식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자, 그런 능력을 또 문학 수업에서 길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 힘이 함께 준비되었을 때 진짜 고등국어 실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독서 논술 수업에서는요, 책을 읽는 힘을 고등국어의 바탕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등에서의 독서는 배경 지식을 넓히고 또 전체 챕터를 구조적으로 읽어나가고 또 생각하는 그런 힘을 좀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없고, 독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해력이 생각만큼 이렇게 잘 좋아지지 않고, 독서를 어느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학부모님께서도 독서를 하실 때 그런 경험들 좀 해보셨을 수 있는데요. 내가 책을 분명히 읽긴 읽었는데 이게 남는 게 없어. 참 좋은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남는 게 뭐지? 그래서 이 책이 나한테 주는 게 뭐지? 라는 거를 좀 뭐랄까, 손가락에 모래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좀 빠져나가는 그런, 혹시 독서할 경험이 있으신 학부모님이시라면 학생들의 이런 어려움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게 없는 독서. 왜 남는 게 없을까요? 남는 게 없는 독서인 이유는요, 그냥 정말 읽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네, 정리 과정이 없는 독서는요, 정리 과정이 없고 산출물이 없는 독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유처럼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뭔가 이렇게 한 움큼 진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독서의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또 그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이 논리적인 어떤 큰 흐름을 좀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쓰기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 독서 논술 수업에서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독서가 사고로 연결되고
또 사고가 문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큰 흐름을 저희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좀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독서가 사고로 또 사고가 문장으로 연결되는 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누적되고 훈련이 좀 되었을 때 문학과 비문학에 있어서도 그 힘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요. 제가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됐는데 이제 이 발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도중에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질문 답변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명확하게 저보다도 또 이제 그 클래스데이 측에서 이제 저희 측에서 좀 댓글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신속하게 답변을 또 드릴 수 있으니까요. 또 운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공부 관련 중등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지 그런 부분 좀 세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모아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어야 텐데 제가 이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용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원 독서 논술은 이런 흐름으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이제 3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요, 이제 예습 단계입니다. 예습 단계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혼자서 이 책을 처음으로 만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책을 뭐 한 주에 한 권을 통으로 읽지 않고요. 책을 이제 한 2주나 3주 정도 좀 나눠서 챕터별로 좀 나눠가지고 책을 좀 읽게 되는데 수업 전에 미리 읽고 요약하고 정리하는 예습 활동의 과정이 과제로 부여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아이 책 많이 안 읽었었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읽고 요약 정리까지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예습 활동으로 과제집에 이제 부여한 내용들은 학생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고 갈 수 있게 이 예습 활동의 요약 정리 활동 그 자체가 이 책을 읽어나가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드디어 이제 대망의 수업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저희 독서논술 선생님들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책의 내용을 해설할 뿐만 아니라 책 내용과 관련 지어서 제시문이 주어진 논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을 함께 읽고 그 논제를 함께 분석한 다음에 이 논제와 관련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근데 저희는 긴 글을 쓰지 않습니다. 300자에서 아주 길게는 350자 정도의 이 짧은 글 안에서 논리적인 흐름과 구조를 갖출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이제 학생들에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도 좀 해주시고 이제 다니면서 현장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이제 그 글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좀 안내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또 클래스데이 학생들, 또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클래스데이 앱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 이런 글은 이 문장은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나요? 이런 부분을 또 질문을 남겨주면요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은 그런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업이 가장 중요한 코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현장 학생들은 원고지를 직접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저희 온라인 플랫폼 클래스데이 플랫폼을 통해서 답안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직접 이제 첨삭을 하나하나 좀 보시고요. 저희 이 논제에 따라서 이 글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이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글쓰기요. 그래서 이 조건이 주어지고요. 그 몇 가지 이
두 가지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에 맞춰서 논리적인 흐름에 맞춰 글을 좀 쓰도록 선생님들이 좀 지도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쓰지 못하면 이제 저희가 마련한 그 루브릭이 있습니다. 이제 평가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 기준표에 따라서 좀 감점이 되기도 하고 또 잘했으면 좀 칭찬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춰서 글을 썼는지, 이 논제가 제대로 분석되었는지, 그리고 문장 안에서 논리적인 비약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이 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첨삭을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글쓰기와 관련해서 주중에 보강 클리닉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책 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논제와 관련해서 좀 클리닉에서 좀 문장으로 좀 글쓰기도 좀 하고 선생님이 좀 하나하나 좀 봐주실 수 있는 그런 클리닉을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썼던 그 글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필사하는 과제가 좀 주어지는데요. 이 모범 답안을 필사하는 이 과정은 학생들이 사실 아직 좀 어리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흐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그 과정이 왜 논리적인지, A에서 C로 갑자기 튀어가는 과정이 왜 논리적이지 못한지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많이 안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어떤 그 논리를 좀 그 데이터로 경험적 데이터로 좀 많이 쌓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범 답안 필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런 논리를 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해나가게 되고요. 이 예습과 수업과 피드백 이 세 단계가 하나의 사이클로 반복되면서 이 독서의 양이 그냥 모래성처럼 이렇게 허물어지는 그런 독서가 아니라 정말 실력으로 누적되는 이 독서가 됩니다. 자, 네, 다음은 두 번째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에서는 사실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요, 지금 이제 예비고일 수업도 하고 있고 또 고등부 제자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가장 그 모의고사에서 수능 모의고사에서 가장 좀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 바로 이 비문학입니다. 제일 어려워하기도 하고 제일 재미없어 하기도 하고 제일 좀 힘들어하는 그런 영역인데요. 점수가 왜 이렇게 막힐까 이런 고민들을 학생들이 좀 많이 하는데 점수가 막히는 이유는요, 정보를 구조로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문학 점수가 도대체 왜 제자리일까? 그 제자리인 이유는요, 보통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단위로 끊어 읽는 게 중요하긴 한데 끊어 읽기만 하고 소위 파편화시킨다고 하죠. 정보를 파편화시키기만 하고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보지 못하고 흐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학생들이 좀 답답한 제가 보기에 우리도 학생들 본인은 더 답답하겠지만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좀 속상한 부분 중에 하나가 파편화시킬 때는 또 파편화시켜서 연결하지 못하면서 또 어떨 때는 또 너무 뭉쳐서 읽을 때는 뭉쳐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념들을 좀 구분하고 그 차이를 구별해내면서 좀 세밀하고 정교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바쁘다 보니까 급하게 읽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뭉쳐서 읽어서 그 개념을 좀 나누어 보지 못하고 정교하고 세밀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1번, 2번의 상황이 되다 보면은 흐름을 놓치게 되겠죠. 인과 구조를 놓치고요. 원인과 결과 또 어떤 선후 관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문에 나온 내용인지만 찾아내기에 급급하고 지문에 나온 내용인지만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그렇게 보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비문학 점수가 좀 제자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글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읽게 되고 다시 돌아가서 읽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만 한 장 없이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이 비문학을 학생들이 비문학 문제를 풀어낼 때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비문학은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할까요?
어머님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비문학은 그래도 이제 문제집 많이 풀면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요? 시중에 좋은 문제집 많으니까 어떤 문제집을 풀게 하면 좋을까요? 네, 좋은 문제집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문제집 또 시중에서 선생님들이 아주 고민하셔가지고 아주 괜찮은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설계하셔서 이제 문제집이라든지 학습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신 경우들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만으로 지문을 많이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읽어내는지에 대한 독해 원리. 그래서 이 정보와 정보 사이에 어떤 의미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비문학 독해 원리 학습이 사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반복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서로 대비되는 정보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 원인과 결과의 정보를 따로따로 정리하면서 한 흐름으로 연결하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이 원리학습을 통해서 먼저 좀 훈련을 해야 하고요. 그 훈련이 실전 기출 훈련을 통해서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수업에서 이렇게 원리학습을 적용해보는 훈련을 선생님과 함께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스스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스스로 독해 훈련이 이 과제집의 과제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리학습과 실전 훈련이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좀 연결이 되어야지만 비문학이 비로소 좀 구조적으로 읽힐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비약적으로 또 실력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는요, 이 학생들이 이 학습한 원리를 좀 제대로 잘 적용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지문을 제대로 좀 읽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비문학 복습 테스트를 매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선운 수령 대비, 학생들이 문장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훈련을 좀 해야 하는데 그런 서술형 대비 요약 훈련을 비문학을 통해서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집에서 문단별 화제어와 핵심어를 바탕으로 요약 문장을 끝까지 좀 작성해 볼 수 있도록 과제집을 좀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비문학에서도 주중 보강 클리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 보강 클리닉은 비문학의 경우에는 연계 지문을 통해서 배운 원리 학습을 한 번 더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풀이 실전 훈련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계 지문 통해서 독해 원리를 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의 것으로 조금 더 내재화시키고 체화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문학 클리닉도요, 클래스 데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훈련 보강이 저희는 이제 이 단발성이 아니라요, 비문학 특강 한 번만 이루어지는 특강이 아니라 1년 내내 쭉 이루어지는, 1년 내내 그 내신 대비 기간을 제외하고 1년 내내 쭉 이루어지는 어떤 그 축적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적되는 흐름으로 쌓이고 쌓여서 읽는 방식을 바꾸고요. 그 읽는 방식을 바꾸게 되면 비문학은 실제로 점수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읽는 방식이 바뀌면 점수는 결국 따라오게 됩니다. 구조적인 읽기를 반복하고요. 또 누적을 통해서 습관화시키게 되면 이건 이제 저희 그 학생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는 77점이었습니다. 이거는 내신 점수가 아니라 고1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 특강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시험을 좀 봤었는데 77점 정도의 점수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중3 12월에는 점수가 이제 비약적으로 확 올랐죠. 96점으로 올랐는데 특히 제일 많이 오른 점수가 비문학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이제 개인적으로도 본인이 정말 신경 써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독해 원리를 자기가 정말로 좀 적용을 해보고 그 방법대로만 좀 해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렇게 좀 자기가 읽는 방식을 좀 바꾸게 되면서 정확성이 올라가니까 속도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선순환을 경험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22점에서 31점으로 비문학 세부 점수가 일단 올랐고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읽는 훈련이 좀 되게 되면요, 비문학뿐만 아니라
화법 작문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화법 작문도 결국 이제 작은 비문학이기 때문에 어떤 독해 능력이 좀 향상되면 화법 작문에서도 점수가 올라가고요. 또 관찰하고 추론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좀 좋아지면서 문학 점수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77점에서 96점으로 점수가 좀 비약적으로 좀 올랐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읽는 방식이 바뀌면요, 점수는 따라오고요, 성적은 향상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문학입니다. 문학은 많이들 공감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공감 능력이, 우리 아이는 문학에서 공감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해요, 선생님.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문학은요, 공감이 아니라 시험 장면에서, 네, 원래 문학이라는 장르는 공감이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하긴 하지만 시험이라는 장르 안에서는요, 공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감보다는요, 누가 더 꼼꼼하게 관찰하는가, 또 누가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가, 그리고 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숨은 정보를 얼마나 잘 추론해낼 수 있는가, 관찰, 분석, 추론의 훈련을 통해서 문학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문학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도 역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표현 개념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한 친구들, 혹은 표현 개념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이입이라든지 아니면 역설법이라든지 그런 표현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 작품에 직접 좀 적용하는 거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은 데이터를 좀 쌓아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숨은 정서를 읽어내지 못하는 친구들. 이 행동을 하는 이 화자가 이 행동이 왜 이 정서와 연결되는지를 좀 잘 알지 못하는, 거기서 그 둘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영역이긴 한데, 텍스트를 텍스트로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요즘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시든 소설이든 텍스트를 머릿속에서 장면으로 이미지화하는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장면을 이제 머릿속에 좀 상상하며 읽지 않고 글을 글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좀 뭐랄까요, 해석이 평면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꼬아서 문제를 내거나 조금만 더 좀 고난도의 좀 고차원적인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걸려 넘어지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럼 이제 문학은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원리, 심화, 실전의 세 단계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작가별 특성도 있고 또 시대별 특성도 있고요. 또 어떤 작가와 작가들 사이에 이 비슷한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 또 작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관이나 표현 습관 같은 것들을 익히면서 내가 아는 작품을 최대한 좀 많이 늘려가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별 특성과 또 표현 개념어, 정서 개념어에 대한 이론 학습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이 작가별 특성과 또 표현 개념어, 정서 개념에 대한 이론 학습을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혹은 수능에 출제된 작품들, 출제 빈도가 높은 작품들을 통해서 이 이론의 내용들을 좀 적용해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행동과 정서를 연결하는 훈련, 장면과 정서를 연결하는 훈련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제 좋은 해석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그걸 경험적으로 데이터로 좀 축적하는 과정이 문학에서는 특히 더 필요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아는 작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확실하게 분석해본 작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낯선 작품에 대한 분석 능력도 그만큼 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바탕으로 또 문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출제 유형이 있습니다. 보기 나온 문제라든지
표현 방식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유형별로 문제 훈련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에도 적용하는 훈련을 수업과 과제를 통해서 이제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학생들이 문학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정서 개념어와 표현 개념어를 습득하고, 그리고 그 정서 개념어와 표현 개념어를 작품 속에 직접 좀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이 달관이라든지 관조 같은 단어 잘 모르거든요. 달관, 관조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선지에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머릿속이 이제 빙빙 도는 거죠. 그래서 그 달관과 관조라는 단어, 이 달관과 관조라는 단어가 이 장면 안에서 문학 작품의 장면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구현되는지를 선생님이 좀 실감나게 학생들이 좀 장면으로 그려낼 수 있게 수업을 좀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서술을 근거로 정서를 추론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될 겁니다. 정서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왠지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보다는 화자의 서술,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작품 속에 나타난 이 정확한 지문의 근거를 바탕으로 정서를 추론하고 연결할 수 있는 훈련.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텍스트로만 읽지 않고 장면을 상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독서 논술을 통해서 사고력 축적하고, 비문학을 통해서 구조적인 읽기 훈련을 하고요. 문학을 통해서 해석 능력, 그러니까 숨은 정보에 대한 어떤 추론 능력을 좀 확장해 나가는 이 평소의 실력을 축적을 해 나갑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영역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독서 논술에서 또 제시문에 있는 그 지문을 읽어내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또 독서 논술에서 구조에 맞게 글을 쓰는 훈련, 조건에 맞게 글을 쓰는 훈련을 하다 보면 비문학의 구조 읽기에 또 도움을 받게 되고요. 또 문학에서의 어떤 그 추론 능력이 비문학에서 또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상위 레벨의 고등 국어에 필요한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축적된 실력이 시험 기간에는 실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답안을 정리하고 또 서술형 내신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평소에 그 축적된 어떤 실력을 바탕으로 중학교 내신에서도 조금 더 좋은 점수, 조금 더 상위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원이 자랑하는 또 다른 한 파트가 필수 어휘 교재입니다. 저희 매주 학생들한테 좀 필수 어휘를 좀 외우고 암기하고 좀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제집을 좀 구성하고 있는데요. 고등국어에서 자주 만나는 핵심 어휘들이 있어요. 보통 개념어들은 한자어죠. 그래서 두 글자 한자어, 그리고 사자성어, 이런 것들을 좀 예문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워크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자주 쓰이는 유의어, 관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의어들 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비슷한 유의어들을 뜻 차이를 좀 비교하면서 예문 중심으로 좀 학습할 수 있도록 워크북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 나오는 유의어, 개념어, 사자성어들 전부 다 한자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학생들 영어는 잘하지만 한자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한자들을 부수별로 좀 분류하면서 예문을 통해서 좀 학습할 수 있도록 워크북을 좀 구성을 하고 있고, 이 네 가지 영역을 좀 매주 훈련하면서 주간 어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복습 테스트가 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복습 테스트는 어휘, 문학, 그리고 비문학, 독서, 책을 이제 제대로 읽었는지 아닌지, 독서의 경우에는 이제 예습 테스트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을 주간 테스트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주간에 학습한 내용을 혹은 한 주간에 미리 읽어야 될 책 내용을 객관식,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서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테스트 관점에서는 서술형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단답식 수업으로 단답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핵심어들은 반드시 좀 찾아낼 수 있도록 단답형 테스트를, 객관식이나 단답형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평가 데이터를 매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 그리고
아까 이제 독서 논술에서의 그 작성한 답안 있죠. 독서 논술 답안. 그 독서 논술 답안의 점수까지 해서 이 학생의 어떤 취향 영역을 매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좀 점수가 복습 테스트 점수가 좀 미진한 경우에는 취향 영역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재시험이 이루어지고요. 매주 이렇게 학습에 대한 이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매월 데이터를 학부모님께 공유 드리고 있고요. 약점 과목에 대한 어떤 흐름을 학부모님과 함께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클리닉으로 수업을 좀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 고등국어 상위 레벨로 좀 잘 이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또 학년마다 준비의 초점은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초5, 초6에서는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다시 보기 형식으로 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중에 아마 초등 어머님들도 좀 계실 겁니다. 지금 초등 어머님들 걱정이 좀 많으실 거예요. 지금 딱 그 초육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바뀌는 그 선원 수령 확대의 그 이슈가 초육과 관련돼 있어서 아마 좀 걱정이 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을 좀 하고 계실 텐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독서 습관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이 독서 습관이 중등식의 읽기로 잘 연결될 수 있는 그 브릿지의 기간을 초육에서 잘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합니다. 중등식 읽기로 좀 전환하는 시기가 되어야 하고요. 저희 학원에서 또 초육 수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1, 중2는요. 말씀드렸던 독서 논술, 또 문학, 비문학의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좀 훈련하면서 실력을 안정시키는 최허의 시기로 보셔야 되겠고, 중3은 이제 고등국어로 넘어가는 실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겠죠. 그래서 누적된 실력을 고등학교 1학년 국어에 연결하는 시기, 그래서 유형 훈련, 문제 유형 훈련을 조금 더 치밀하게 해야 할 시기라는 것으로 좀 초점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저희 커리큘럼, 또 시간표 9월, 10월에 각각의 그 학년마다의 시간표와 커리큘럼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 그리고 또 클래스데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내용은 이제 다른 링크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수업은 시스템 안에서 완성됩니다. 네, 저희 학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굉장히 또 훌륭하시지만, 이 좋은 수업이 저희의 좋은 시스템 안에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학생들의 실력의 향상을 위해서 좀 그런 어떤 실력을 좀 폭발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 교재를 저희는 항상 설계를 하고 있어요. 독서, 논술, 비문학, 문학, 이것이 한 흐름으로 좀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과목이 따로따로 그냥 물리적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서로가 서로에게 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이 좀 될 수 있도록 과목과 프로그램이 좀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첨삭 기준에 있어서도, 독서, 논술 첨삭 기준에 있어서도 인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일관되게 첨삭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일관된 시스템 안에서 필요한 능력을 좀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안정되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중 과제 관리입니다. 예습, 복습, 서술 훈련까지 주중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과제 관리, 클래스데이를 통해서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도 이 과제 관리는 똑같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약점 분석 리포트도 마찬가지로 오답과 첨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약점 과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인강 수강생들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한 30분, 40분 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등국어에 있어서 어머님들께서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독서는 독서대로 해야 되고, 또 내신은 내신대로 해야 되고, 또 수능은 수능대로 또 다시 준비해야, 고등국어는 고등국어대로 준비해야 되고, 아유, 뭘 더 많이 시켜야 되나, 이런 좀 고민과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등국어는요, 이것을 따로따로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시기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필요한 것들을 균형 있게 잘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큰 상위 레벨의 더 높은 능력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잘 흐름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저희 학원이 그런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잘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이번 가을에 우리 아이의 국어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한번 다시 설계해 보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신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질문 만약에 없으시면은 제가 그 상담하면서 어머님들 그 미리 사전 질문을 좀 해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네, Q&A 진행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들어오셨는데 질문은 많이 안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지금 남겨주시고요. 제가 사전 질문으로 그 보내주셨던 어머님들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혹시 질문 그 동안 질문 혹시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선원수령 확대가 워낙 이슈다 보니까 또 어머님들이 또 저한테 좀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선원수령 확대에 대해서 지금 꼭 대비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좀 하셨어요. 일단 중학교 현장에서는 당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현장에서는 선원수령 문제로 변별력이 크게 아주 작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이 주변 학교들, 대치동 주변 학교들을 좀 보고 있는데 특히 대치동 주변 학교들에서는 일단은 네, 국어 시험 자체에서 아직까지는 선원수령을 아주 크게 막 작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론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고등국어에서는 이제 또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변별력으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선원수령을 조금 더 좀 뭐랄까 좀 타이트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선원수령에 대해서 뭐랄까 좀 불안감을 가지고 준비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한 문장 한 문장을 완전히 딱 완성할 수 있는 정도로만 지금은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더 마음이 쓰이는 거는 초육 어머님들이에요. 네, 초육 어머님들 이 뭐 수능도 뭐 선호수령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신 어머님들 있으실 텐데 일단은 네, 뭐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고 그리고 읽은 내용을 사고로 정리하고 그 정리한 내용을 처음에는 그렇게 학생들이 잘 쓰지 못해요. 잘 쓰지 못하지만 조금씩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학생들이 이제 그 과정의 어떤 반복과 누적을 통해서 성장을 해 나간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학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좀 마음을 쓰고 또 이 교육 현장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거기에 맞게 저희도 이제 더 나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저희를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어머님들 중에요. 문학은 결국 감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던 어머님이 계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감보다는 관찰, 분석, 추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구조를 좀 잘 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A에서 B로 가는 그런 논리적인 흐름에 대한 데이터를 좀 계속 쌓아나가는 그런 훈련이 좀 누적이 되어야지만 이 문학 점수가 좀 오릅니다. 그래서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누적된 경험적 데이터로 좀 논리적인 사고력을 좀 쌓아나갈 수 있게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겠다. 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어머님께서요, 담당 관리 선생님이 혹시 연락을 주시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그 선제적으로 상담 전화를 좀 드리지는 않고요. 혹시 어머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을 하시면 담당 선생님께서 전화를 좀 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강사나 첨삭 편차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전에 좀 질문을 주셨던 어머니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 교재라든지 또 표준화된 첨삭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업이나 피드백의 편차 같은 것들을 좀 줄이려고 시스템 안에서 그것도 좀 줄이고 좋은 선생님이 잘 수업하되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을 더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잘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학원 그 저희 클래스데이 플랫폼, 그 클래스데이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 답변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학부모님과도 소통할 수 있고 또 학생들과도 또 이렇게 좀 원활하게 소통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좀 수업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특히 이제 9월에 중1 독서논술 수업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중3에서 예비고1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또 학생들 혹시 보고 계시다면 수업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 김영준 중등부 팀장 김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